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사주 포인트 시간이 되겠습니다. 사주 이론에서 포인트만 딱딱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이고요. 예지와 함께 공부를 하기 때문에 사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은 사주에 대해서 그냥 흥미를 느끼시는 분이 아니라 사주 공부를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매우 유익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도화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주를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게 크게 세 가지 신살이 있는데요. 도화살, 역마살, 화개살, 이 세 가지는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주를 딱 보면 이 사주를 어떻게 풀 것인가,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주를 분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우선 뭐 음양오행의 구성도 봐야 되고 십성의 역할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봐야 되지만 이 도화살, 화개살, 역마살 이 세 가지가 어떤 구성으로 되어 있는지 이것도 그 사람의 특징을 나타내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이 도화살이 강한 사람이 있고요. 역마살이 강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 자체로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오늘은 도화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화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사주 이론에서 삼고라고 해갖고 좀 어려운 말이 나왔는데 이 좌오묘유 네 글자를 도화살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이 계절에 있어서 가장 절정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그 기운을 가장 잘 받았을 때 그때가 좌오묘유 네 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좌오묘유 도화살은 가장 잘 익었을 때, 가장 힘이 좋을 때, 뭐 이럴 때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어때요? 보기에 가장 좋습니다. 보기에 가장 좋아요. 가장 잘 익었을 때를 말해요. 그러니까 예쁘다고 볼 수 있죠. 예쁘고 멋있고 뭐 이런 것이 도화살이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쁘고 가장 건강하고 이럴 때니까 어때요? 막 뽐내고 싶어하는 그런 기운이 있겠죠. 그래서 도화살은 뽐내고 싶어합니다. 나를 발산하고 막 힘이 넘치니까 젊은 애들 있잖아요. 젊은 애들 막 나를 발산하고 드러내고 뽐내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게 도화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연예인들이 이 도화살이 많아요. 왜 연예인들이 많냐면요. 연예인들은 직업 자체가 사람들한테 이제 자기 자신의 뭔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무대가 있으면 보는 관객이 있고 그 무대 위에 올라와서 뭐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거나 연기를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연예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자기 자신을 뽐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도화살과 잘 맞는다. 이렇게 봐야죠. 그런데 우리가 도화살에서 또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이 도화살은 이성적이고 관능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성을 밝힌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술집 여자들 중에 도화살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리고 남자들 바람둥이 중에 실제로 도화살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의 사주를 딱 보고 도화살이 많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짐작할 수 있어요? 뭐 100%는 아니지만 이 사람이 이성을 좀 밝히겠구나. 이렇게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자가 도화살도 강하면서 관사론잡이다. 그랬을 때는 적중률이 더 높다고 봐야죠. 남자가 재성운, 여자를 나타내는 재성운이 강하면서 도화살이 강하다. 그랬을 때에는 적중률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은 예쁜 여자 다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밝히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자들 중에서도 그렇잖아요. 여자들도 다 남자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남자를 밝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도화살이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그럼 도화살이 나를 발산하고 드러내고 뽐내는 건데 나의 인생이, 나의 생활이 그런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뭐 도화살이 강한 사람으로서 뭐 직업이 연예인이라든가 아니면 화가라든가 이렇게 내 이름을 알리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 속성 자체가, 도화살의 속성 자체가 나를 뽐내고 드러내는 거니까
직업을 통해서 나의 그 도화살의 성향을 어느 정도 발산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다. 뭐 그랬을 경우에는 이 도화살하고 관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때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생활이,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도화살 강한 사람은 어때요? 쉽게 말해서 도화살 강한 사람은 끼가 많다는 얘기거든요. 그 끼를 발산할 어떤 기회가 있어야죠. 그래서 내가 따로 취미생활로 뭐 기타를 배운다든가, 뭐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어떤 걸 배워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도화살 강한 사람들이 그냥 평범하게 직장 생활만 한다. 그랬을 경우에는 인생이 재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분이 여자분이고요. 계유년 무오월 갑자일 신미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지를 보시면 자오유 이 세 개가 전부 다 도화살입니다. 그리고 일지하고 월지가 자오충으로 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도화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 도화살을 기준으로 한번 보자고요. 이분이 어릴 때 입양이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복이 없다는 얘기죠. 부모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중에 친아버지가 찾아왔는데 지금은 연락을 안 하고요. 그리고 자라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좀 자격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잘 사는데 나는 왜 못 살까 뭐 이런 거. 그리고 옷에 집착을 많이 하고 꾸미는 것에 관심이 많다 그래요. 그러면 이것도 도화살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도화살이 뭐라 그랬어요? 나를 이렇게 드러내고 뽐내는 건데 여자 같은 경우에는 옷도 좀 잘 입고 잘 꾸며야 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19살 때 남자친구하고 아이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19살이면 고3이거든요. 그럼 고3인 게, 고3밖에 안 된 게 벌써 애를 가졌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자가 좀 까졌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남자 부모가 거절해서 아이를 입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하고 헤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참 무책임하죠. 아무리 어리다 그래도 19살 때 애를 낳아가지고 남자 부모가 나 몰라 그러니까 여자도 열받아가지고 그냥 입양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애도 어때요? 자기랑 똑같은 처지가 된 거죠. 자기도 입양이 됐는데 자식도 입양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는 아무리 어리다 그래도 좀 의식이 떨어진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나는 이렇게 어릴 때 부모 때문에 고생했으니까 내 자식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나는 좋은 부모가 돼야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자기도 입양했으면서 애를 낳는데 애까지 입양을 시키니까 여자가 좀 의식이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다른 남자와 동거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어때요? 그 이성적이고 관능적인 거, 남자를 좀 밝히는 거 이런 점에 있어서 밝힌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도화살대로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궁이 자오충으로 깨지는데요. 이렇게 지지충, 도화충이 발생할 때는 이 도화의 기운이 더 강하게 발동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도화살 강한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때에는 이렇게 막 유명한 사람이 되고 막 활발하고 뭐 이런 사람이 되는데 막 매력적이고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타날 때에는 이렇게 이제 막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막 이러면서 행실도 안 좋고 그리고 이렇게 꼬이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무오년 갑자월 병오일 신묘시 이렇게 되어 있고요. 38세에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늦게 결혼한 거죠. 우울증 약을 먹고 있고 올해 간염에 걸려서 3개월간 약을 복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2016년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기도 가져야 하는데 몸 상태가 안 좋아서 걱정이고 남편은 이달부터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분이 무오년 갑자월 병오일 신묘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분도 충이 많죠? 지지가 자오충 이렇게 되니까 이분은 지지 네 글자가 전부 다 도화살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때요? 이런 분들이야말로 연예인이 될 만한 사주다. 이렇게 봐야 되고 연예인이 안 되더라도 이 도화살의 특징이 맞는 그런 직업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평범한 직업을 갖거나 아니면은 그냥 전업주부로 살거나 그랬을 때에는 만족을 못 합니다.
끼가 많은 분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고, 지금 여기에서 그 배우자궁이 충을 받아서 깨지니까 지금 늦게 결혼을 한 것은 다행이라고 봐야죠. 일찍 결혼했으면은 이혼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스러운 것은 대운이 좋죠. 지금 20대, 30대의 위아래로 금기운만 들어오는데, 금기운이라는 것은 이 사주가 지금 신강한 사주니까 내 이 돈을 나타내고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대운의 흐름이 좋다는 거, 이것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궁이 이렇게 관성원이 양쪽에서 이렇게 충을 받고 있으니까 남자 관계는 좀 조심해야 되는 사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우울증 약을 먹고 있다고 했는데요. 저는 이 도화살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 네 글자가 다 도화살로 되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끼를 발산해야 되는데 끼를 발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만족한 삶을 살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올해 해사를 퇴사하고 감정 변화를 많이 겪었다 그래요. 감정 변화를 많이 겪었다는 게 이분도 우울증 비슷한 거라고 봐야죠. 그래서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고 의지가 부족하지만 오기로 꾸준히 하고자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의지가 부족하니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뭐든지 꾸준히 해야 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 취업 목표로 맘 잡고 공부만 하고 있고요. 부모님 연세가 많은데 불효하는 것 같아 불편하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이분이 25살이었거든요. 25살이 이 정도 생각을 하면 여자가 좀 괜찮은 여자라고 볼 수 있죠. 남들은 막 30 넘어서도 용돈 받으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여자가 25살에 내가 아직 돈을 못 버니까 진짜 미안하다 엄마한테,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항공사 승무원이 목표고 올해 끝나면 내년에도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공사 승무원이 되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항공사 승무원이라는 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도화살과 관련이 깊습니다. 이 항공사 승무원, 옛날에 그 탤런트 이승현 씨가 항공사 승무원 스튜어디스 출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스튜어디스라는 그런 직업이 우리가 어떤 걸 떠올려요? 비행기에서 이제 여자가 뭐 아시아나 대한항공 뭐 이런 것처럼 여자가 아주 예쁜 여자들이 그 제복을 입고 이제 비행기 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니까 여자들에게는 인기 직업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좀 미모가 받쳐줘야 할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도화살하고 관련이 있다고 봐야죠. 특히 그 항공사 승무원의 직업은 지지에 역마살이 있으면서 도화살과 같이 연결돼 있을 때, 그럴 때 아주 적합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가 이제 지지충이 발생하니까 올해가 이제 도화충이 강하게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감정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이 이 지지충하고 일련은 충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기미대운이 시작이 되는데요. 기미라는 대운이 여기에 이제 그렇게 좋은 운은 아니죠. 대운의 흐름에 있어서 그렇게 좋은 운은 아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여튼 내가 이제 이렇게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직장까지 그만두고 그런 생각이면은 뭐 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도화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주를 분석을 할 때 여러 가지를 다 봐야겠지만 그 중에서도 이 사람이 도화살이 강한가 역마살이 강한가 이런 것도 잘 찾아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의 특징, 성향 이런 것을 아는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